친성이 떡 맺히는 것 좀 봐. 어찌 저리 힘이 좋아? 떡판이 다 깨지겠어. 삶의 지혜와 따뜻한 위로가 담긴 이야기의 숲, 담밤야화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는 쌀 한 줌을 훔치러 온 도둑에게 몽둥이 대신 따뜻한 밥상을 내어준 한 과부의 지혜로운 이야기입니다. 떡집 사위가 된 도둑놈. 조선 중기 유난히 눈이 많이 내리던 어느 해 겨울이었습니다. 마을 어귀 낡았지만 언제나 구수한 냄새가 피어오르는 작은 초가집이 한 채 있었습니다. 그곳은 서른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홀로 어린 딸을 키우며 억척스럽게 살아가는 박 씨의 떡집이었습니다. 순이야, 아궁이에 불 좀 더 넣거라. 내일 새벽장에 나가려면 이 쌀을 다 빻아놔야 한다. 어머니, 밖이 이리 추운데 내일은 좀 쉬시면 안 되나요? 손이 다 트셨어요. 박 씨는 언손을 호호 불어가며 밤새 떡살을 쳤습니다. 흉년이 들어 마을 사람들 인심이 흉흉해졌지만 박 씨는 떡을 사러 오는 이들에게 덤이라도 하나 더 얹어주며 넉넉한 인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는 가난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나 마음이 가난한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는 굳은 신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잠든 깊은 밤, 박신의 부엌 뒤편으로 검은 그림자 하나가 소리 없이 스며들었습니다. 허름한 무명옷을 입고 휑한 눈을 한 청년, 칠성이었습니다. 배가 고파 죽겠다. 딱 쌀 한 줌만 있으면 며칠은 버틸 수 있어. 칠성은 고아로 자라 흉년의 일거리마저 잃고 며칠을 굶어 눈이 뒤집힌 상태였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부엌 문을 조심스레 열었습니다. 부엌 한 구석에는 내일 장사할 뽀얀 쌀자루가 놓여 있었습니다. 칠성이 쌀자루를 들어 올리려던 순간 그만 허기에 힘이 풀려 옆에 있던 녹그릇을 건드리고 말았습니다. 쨍그랑하는 소리가 고요한 밤 공기를 찢었습니다. 누구냐? 밖에 누가 있느냐? 칠성은 소스라치게 놀라 쌀자루를 맨 채 뒷문으로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굶은 다리는 말을 듣지 않았고 칠성은 쌀자루와 함께 부엌 바닥에 나뒹굴고 말았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리고 호롱불을 든 박 씨가 부엌으로 들어섰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오? 불빛 아래 드러난 칠성의 몰골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바짝 마른 몸에 떼국물이 흐르는 얼굴, 그리고 공포에 질려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는 모습이 영락없는 도둑이었지만 박 씨의 눈에는 그저 배고픈 청춘으로 보였습니다. 자, 잘못했습니다. 제발 관아에만 넘기지 말아주십시오. 너무 배가 고파서 그만. 칠성은 몽둥이 찜질을 당하거나 관아로 끌려갈 것이라 생각하며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몽둥이 대신 부엌 한쪽에 식어가던 떡국 냄비를 화덕 위로 다시 올렸습니다. 거기 엎드려 있지 말고 이리 와서 앉으시오. 밥은 먹고 다니는 게요? 칠성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당장이라도 몽둥이가 날아들 줄 알았건만 돌아온 것은 구수한 떡국 냄새였습니다. 박 씨는 아궁이에 장작을 더 넣고 뚝배기에 떡국을 한가득 퍼담았습니다.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김 사이로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칠성의 코를 찔렀습니다. 자, 식기 전에 어서 드시오. 떡장사 집에 떡국 흔한 거야 흉도 아니니. 이걸 정말 제게 주시는 겁니까? 저는 도둑입니다. 아주머니 쌀을 훔치려던. 도둑질한 죄는 밉지만 굶주린 사람을 그냥 보내는 건 내 성미에 맞지 않은 걸 어쩌겠소. 먹고 살자고 한 짓일 텐데 뱃속에 거지가 들어앉아 시킨 짓이지 자네 본심이겠나. 박 씨의 그 투박한 위로에 잔뜩 웅크리고 있던 칠성의 어깨가 툭 하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따뜻한 국물 한 모금이 얼어붙은 몸속으로 들어가자 참았던 설움이 본물 터지듯 밀려왔습니다. 칠성은 떡국을 먹는 것인지 눈물을 삼키는 것인지 모를 정도로 허겁지겁 그릇을 비웠습니다. 뜨거운 떡국 한 그릇이 그의 차가웠던 뱃속뿐만 아니라 세상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 찼던 마음까지 녹여내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그저 묵묵히 그 모습을 지켜보며 잘 익은 김치 한 보시기를 슬그머니 밀어주었습니다. 천천히 드시오. 체하겠소. 으흑,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미쳤었나 봅니다. 이 귀한 것을. 바닥까지 싹 비운 뚝배기를 내려놓은 칠성은 자리에서 일어나 박 씨를 향해 무릎을 꿇고 큰 절을 올렸습니다. 그의 눈빛은 처음 들어올 때의 휑하고 불안했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아주머니, 이 은혜는 죽어서도 잊지 않겠습니다. 제 이름은 칠성이라 합니다. 언젠가 반드시 사람 구실하게 되면 이 떡국 값은 꼭 갚겠습니다. 됐소. 갚으려거든 나한테 갚지 말고 자네처럼 배고픈 사람을 보면 모른 척하지나 마시오. 그거면 됐소. 박 씨는 돌아가는 칠성의 손에 남은 쌀 한 대박을 쥐어주며 등 떠밀어 보냈습니다. 눈보라치는 밤길로 사라지는 칠성의 뒷모습을 보며 박 씨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것이 그저 스쳐가는 인연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훗날 닥쳐올 거대한 불행을 막아줄 가장 단단한 방패가 되어 돌아올 운명의 시작이었습니다. 무심한 세월은 흐르는 물과 같아 어느덧 3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박 씨의 떡집은 변함없이 고소한 냄새를 풍겼지만 박 씨의 몸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쪼그려 앉아 일한 탓에 무릎 관절이 상해 지팡이 없이는 거동조차 힘들게 된 것입니다. 그나마 효심 깊은 딸 순이가 장성하여 어머니의 손발이 되어주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건조한 바람이 매섭게 불던 어느 늦가을 밤이었습니다. 마을 아래쪽에서 시작된 작은 불씨가 거센 바람을 타고 순식간에 온 마을을 집어삼킬 듯한 기세로 번져 올라왔습니다. 시뻘건 불길은 마치 굶주린 맹수처럼 초가집들을 하나둘씩 먹어치웠습니다. 불이야, 불이 났다. 어서 피해. 산 쪽으로 도망쳐. 바람이 너무 세다. 이러다 마을이 다 타버리겠어. 어서 뛰어. 평화롭던 마을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불 보따리만 겨우 챙겨 앞다투어 마을을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마을 가장 안쪽에 있는 박씨네 떡집은 이미 불길에 포위된 뒤였습니다. 박씨는 불편한 다리를 이끌고 문 밖으로 나서려 했지만 매캐한 연기에 숨이 막혀 그만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콜록, 콜록. 순이야, 나는 틀렸다. 내 다리로는 도저히 못 간다. 너라도 어서 나가거라. 어서. 안 돼요, 어머니. 어머니를 두고 혼자 살겠다고 도망칠 수는 없어요. 같이 가셔야 해요. 이년아, 너라도 살아야 내 제사상을 차려줄 것 아니냐. 제발 어서 가. 박 씨는 딸의 등을 떠밀었지만 순이는 어머니의 허리춤을 부여잡고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불길은 떡집의 담장을 넘어 마당까지 들이닥쳤습니다. 뜨거운 열기가 살갗을 파고들고 검은 연기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도망칠 길은 모두 불길에 막혀버렸습니다. 어머니, 무서워요. 아이고, 하필이면 이럴 때 내 다리가. 미안하다, 순이야. 정말 미안하다. 모녀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다가오는 죽음의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때 닫혀있던 부엌문이 쾅 하고 부서지며 시뻘건 불길 속에서 누군가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자욱한 연기를 뚫고 나타난 이는 곰처럼 덩치가 큰 사내였습니다. 그는 온몸에 물을 뒤집어 쓴 채 젖은 솜니부를 머리에 이고 불길을 헤치고 들어왔습니다.
사내는 구석에 웅크린 모녀를 발견하자마자 단숨에 달려왔습니다. 아주머니, 정신 차리십시오. 접니다. 누구시오? 설명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어서 엎으십시오. 아가씨는 내 허리춤을 꽉 잡으시오. 놓치면 죽습니다. 사내는 주저없이 등을 내밀어 박 씨를 번쩍 업었습니다. 그리고는 한 손으로는 순이를 부축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젖은 이불을 휘두르며 맹렬한 불길 속을 뚫고 나갔습니다. 머리 위로 불타는 석가래가 무너져 내렸지만 사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몸으로 막아내며 떡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십시오. 다 왔습니다. 사내는 마을 밖 개울가 안전한 곳에 다다라서야 박 씨를 조심스레 내려놓았습니다. 그제야 박 씨와 순이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정신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박 씨는 검댕이 묻은 얼굴로 자신의 생명의 은인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딘가 낯익은 얼굴. 하지만 3년 전 비루먹은 도둑이라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늠름해진 청년이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이복의 젊은이, 자네는 대체 누구길래 목숨을 걸고 우릴 구해준 게요? 아주머니, 저를 잊으셨습니까? 3년 전 이댁 부엌에서 떡국 한 그릇 얻어먹고 울던 그 도둑놈 칠성입니다. 칠성이라니, 아니, 그 칠성이가 자네란 말인가? 예. 그때 아주머니가 주신 따뜻한 떡국 한 그릇 덕분에 제가 사람답게 살 마음을 먹었습니다. 상단에서 일하며 기회를 보다가 은혜를 갚으러 왔는데 마침 마을에 불길이 치솟더군요. 늦지 않아서 천만다행입니다. 박 씨는 칠성의 두 손을 부여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베푼 떡국 한 그릇이 3년 뒤 자신과 딸의 목숨을 구하는 동아줄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순이 역시 어머니를 구해준 칠성을 보며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떡집의 불길 뒤로 세 사람의 따뜻한 재회가 밤하늘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화마가 휩쓸고 간 자리에 다시 따뜻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잿더미가 되었던 박 씨의 초가집 터에는 전보다 훨씬 크고 번듯한 기와집 공사가 한창이었습니다. 칠성은 상단에서 번 돈을 모두 털어 최고의 목재를 사다가 직접 기둥을 세웠습니다. 그는 행여나 또다시 불행이 닥칠세라 땀방울이 비 오듯 쏟아지도록 톱질과 망치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칠성님 잠시 쉬었다 하세요. 여기 시원한 물 좀 드시고요. 순이는 새참과 시원한 냉수를 들고 와 칠성에게 건넸습니다. 칠성은 작업복에 흙먼지가 묻은 손을 닦으며 쑥스러운 듯 물그릇을 받아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손끝이 살짝 스치자 칠성의 얼굴이 잘 익은 대추처럼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아가씨, 제가 이 집을 아주 튼튼하게 지을 겁니다. 다시는 아가씨가 무서워서 떠는 일이 없도록 비바람이 불어도 끄떡없는 성 같은 집을 지어드릴 겁니다. 이미 제 목숨을 구해주셨는데 어찌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3년 전 떡국 한 그릇에 맹세했습니다. 반드시 은혜를 갚겠다고요. 허나 지금은 그저 은혜 때문만은 아닙니다. 제가 평생 아가씨와 어머니를 지켜드리고 싶습니다. 제 곁에 있어 주시겠습니까? 투박하지만 진심이 꽉 찬 칠성의 고백에 순이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수줍은 미소로 답했습니다. 불길 속에서 피어난 믿음은 어느새 단단한 사랑이 되어 있었습니다. 멀리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박 씨는 흐뭇한 미소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얼마 후 완성된 기와집 마당에서 칠성과 순이의 혼례식이 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엔 도둑놈이 과부댁 사위가 되었다며 수군거렸지만 칠성의 듬직한 모습과 순이의 행복한 미소를 보고는 모두가 박수를 보냈습니다.
특히 새로 지은 떡집은 예전보다 더욱 활기가 넘쳤습니다. 그 중에서도 단연 눈길을 끄는 건 위롯을 걷어붙이고 떡매를 치는 칠성의 듬직한 모습이었습니다. 칠성이 굵은 팔뚝에 힘을 주어 떡매를 내리칠 때마다 찰진 떡반죽 소리가 온 장터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떡을 사러 온 마을 안악들은 그 모습을 넋을 잃고 바라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어머 어머, 예, 저기 좀 봐. 칠성이 떡매 치는 것 좀 봐. 어찌 저리 힘이 좋아? 떡판이 다 깨지겠어. 그러게 말이야. 처음엔 도둑놈이라고 다들 피하더니 알고 보니 천하장사 복덩어리였잖아. 순이 쟤는 좋겠네. 좋아. 저런 듬직한 신랑을 어디서 구했대? 아이고, 부럽네 부러워. 안악들의 질투 어린 칭찬에 칠성은 쑥스러운 듯 머리를 극적였고 옆에서 떡고물을 묻히던 순이는 얼굴이 발그레해져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 씨는 그 모습이 그저 흐뭇하여 갓 나온 따끈한 인절미를 썰어 안악들의 입에 하나씩 넣어주었습니다. 자자, 부러우면 지는 거요. 남의 신랑 탐내지 말고 이거나 맛들 보시오. 우리 사위가 힘을 써서 떡맛이 아주 꿀맛일게요. 과거 배고픔에 쌀을 훔치러 왔던 청년은 이제 한 여자의 지아비이자 한 집안의 든든한 가장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박 씨가 베푼 작은 인정은 사라지지 않고 돌고 돌아 그녀의 노년을 지키는 가장 큰 복이 되었습니다. 그 후로도 오랫동안 박신의 떡집은 배고픈 이들에게 넉넉히 인심을 베푸는 마을의 명소가 되었고 세 사람의 행복한 웃음소리는 담장을 넘어 온 고을에 퍼져나갔답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박 씨의 마음이 한 청년의 인생을 바꾸고 두 남녀의 아름다운 인연을 맺어주었습니다. 박 씨가 건넨 것은 떡국 한 그릇이었지만 칠성이 받은 것은 믿음이라는 따뜻한 씨앗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무심코 베푼 작은 친절이 언젠가 기적처럼 여러분의 삶에 꽃을 피우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한 여운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감동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담밤여와의 다음 온기를 함께 나눠주십시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삶의 지혜가 담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언제나 담밤여와에서 당신을 기다리겠습니다.